시간은 남긴 했는데 그래도 추정. 모집단과 표본. 추정이라는 말이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추정이라는 말의 뜻은 추측하겠다는 거야. 때려 맞추겠다는 거야. 예측하겠다는 거야. 근데 전체 다 조사해서 한 10명인데 10명 의견을 다 조사해서 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해. 근데 그러려면 인원이 얼마 안 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전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겠다 그러면 전화를 돌리고 설문조사하는 게 돈이 들어가. 그런데 그게 정말 나라에 있어서 근간을 흔들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면 전수조사를 해야지 돈이 들어도. 그게 이제 헌법상에 있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헌법을 수정한다던가 이런 건 전 국민이 투표를 해야 돼. 헌법 바꿀까요?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대통령을 누굴 뽑을까요? 이런 거는 전 국민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토요일 저녁에 무슨 프로그램 봐요? 뭐 이런 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의 의견 그 사람들만 궁금해하는 거잖아. 아 예전에 뭐 무한도전 할 때면 아 무한도전 봐요. 아니 뭐 불후의 명곡을 봐요.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전 국민의 이슈화가 되는 게 아닌 상황에서는 표본을 선택해서 걔네들의 의견을 일부를 가지고 전체가 이럴 거다라고 추측하는 걸 우린 통계적 추정이라고 한다고. 통계 추정.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건 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진실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또 국회의원 선거하거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추정을 오늘 어떻게 하느냐? 투표 찍고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 몇몇 그 투표소에 나가 이렇게 사람들이 조사원들 나가서 아 누구 찍으셨어요? 대답할 의무는 없어. 비밀 투표가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될 수 없지. 왜? 누구는 얘기할 거고 누구는 얘기 안 할 건데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빠르게 이 추정 그 공식을 써서 이럴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강서구는 이럴 것 같다. 강남구는 지금 100명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이럴 것 같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하는 건 늘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안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럴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맞을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100% 일치하는 건 아니다. 틀릴 수도 있다. 라는 거지. 만약에 학교에서 그냥 뭐 특정 반만 조사를 했어. 키를 만약에 조사했거나 했는데 만약에 일반 애들이 되게 클 수도 있잖아. 일반 애들만 평균을 딱 해서 아 단대부 애들이 이럴 것 같다라고 추측했는데 일반만 제일 크니까 2반, 3반 애들은 상대적으로 작으면 그게 전체 평균하고 일치하진 않을 수도 있지. 그렇게 아무튼 오차는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한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한다. 또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한다고 한다. 통계조사에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하고 모집단의 일부분, 즉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또한 표본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표본의 크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표본의 크기는 길이나 넓이나 이런 게 아니야. 표본의 개수야. 대상의 개수.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학교를 조사했는데 특정 학교 A라는 학교에서 1반을 조사했는데 각각 10명씩 했어. 2반도 원래 한 40명인데 10명만 내가 의견을 물어봤어. 그럼 표본의 크기는 10인 거야. 표본의 크기는 10이라고. 표본의 크기. 이 대상의 개수. 20명씩 조사했다 그러면 N은 20이야. 그럼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원래 이 참값에 가까워지겠지. 모집단의 평균이나 모집단의 분산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전체. 근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지. 이러면 내가 조사는 빨리 끝나지만 불확실성은 높아지는 거고.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하는 거야.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야. 근데 그 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 후보랑 이 후보가 비슷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고민이 많이 들겠지. 아, 누가 되는 거지? 나는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선물을 2개 준비하는 거지. 근데 이미 이쪽이 더 잘 될 것 같아. 막 여론조사 많이 나오면 이쪽에 선물을 준비하겠지. 집권할 것 같으니까. 힘이 얻을 것 같으니까. 근데 만약 그러다가 이쪽이 역전했어. 그럼 난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늘 양쪽 다 준비하는 편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현수막이나 보면 아 축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전국적으로 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되자마자 걸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아 축하합니다 해야 12시 땡 하자마자 생일 축하해 이런 것처럼 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되나. 안 될 수도 있지만 양쪽 준비를 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이런 조사기관에 맡기는 거지. 어떨 것 같아요? 아 이쪽이 A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B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원래 값에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그만큼 비용이나 시간이 든다. 세 번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당연하지.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이 돼야지. 특정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상이 많이 뽑히게 추출하는 건 왜곡하는 거지. 그런 걸 근데 실제로 많이 하지. 특정 정치 집단에서 자기가 유리하게끔 하려고 멘트를 바꾸거나 말을 바꿔서 질문을 해. 상당히 많이 해. 그건 정말 그 언어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도 그런 걸 너희 대학 가면 그런 거 그 교양으로 들어보면 아 이럴 수 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질문을 그래서 기호 1번을 하려고 많이 하는 거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더 될 거라고. 실제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1번이 더 기호 1번이 기호 2번보다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 그게 아닌데도 그냥 랜덤 뽑기를 하는 건데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기호 1번을 차지하려고 많이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어떤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거지. 왜 다 듣고 투표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마지막에 듣는 아니면 부르는 가수가 임팩트가 가장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바꾸기도 해. 어떻게? 매번 후보가 노래를 할 때마다 투표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런 공정함을 만들기 위해서. 다 듣고 하면 첫 번째 분사를 무슨 노래 했더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매번 1번 부르고 나면 투표하세요. 1번 좋으면 투표하세요. 2번 하고 또 2번 투표하세요. 바로바로 하면 상관없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임의 추출을 해야 공정하다. 거지. 두 번째, 모평균과 표본평균. 각 어떤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고 하고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라고 나타낸다. 2번,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x1, x2, xn이라고 할 때 이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각각 모평균, 각각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말이 어렵죠? 이게 뭔 말이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내가 어떤 학교를 쭉 조사했어. 쭉 해서 10반까지 있다고 쳐봐. 10반까지 있어. 근데 원래는 각 반에 10명씩 있다라고 해봐. 토탈. 그것들의 10명의 평균이 일반 평균이야. 이게 2반 평균이고 2반에 표준 편차가 있겠지? 그걸 이렇게 놓겠다. 이건 일반 평균, 일반 표준 편차, 이게 그 샘플이잖아. 표본의 평균. 일반이라는 표본의 평균, 일반이라는 표본의 표준 편차야. 그걸 우리는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한다고. 이걸 다 한 거. 전체 평균은 뭐야? 전체 평균은
여기에 x1 10명 있다 했으니까 x1, x2, x10 그 다음에 여기 x11부터 있겠지? 그지? x11부터 해서 여기 x100까지 있겠지? 요게 바로 뭐야? 전체 평균이지. 근데 잘 보면 얘는 뭐랑 똑같아? 이게 10명의 평균이니까 10, 20 이해를 돕기 위한 거 어차피 증명은 물어보지 않아 학교에서. 수능도 마찬가지.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아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10으로 나눈 거랑 똑같지? 이게 뭐야? 이게 아까 뭐라고? 이게 1반의 평균이잖아. 이게 2반의 평균이지? 그지? 그러니까 각 반평균의 평균이네? 전체 평균은 각 반평균의 평균과 똑같다. 이해돼? 이거 수식적으로 증명은 안 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아 그래서 m이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똑같구나. 반평균의 평균과 똑같구나. 그런데 분산은 전체의 분산은 어때? 만약에 시험을 봤다고 쳐봐. 100명의 분산은 빵점부터 100점까지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 반평균이 빵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평균이 빵점이면 다 빵점인 거잖아. 반평균이 빵점이면 다 빵점이지. 반평균이 빵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대놓고 미친 듯 하지 않는 이상은. 그치? 한 대충 50점이야. 이 반은 50점이야. 이게 대충 50점이야. 얘는 한 60점이야. 잘하는 반이면 이건 52점. 뭐 이렇게 10반까지 해서 뭐 55점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각 반평균의 분산은 얘랑 비교하면 얘는 50점 근처지. 50점 근처에 몰려 있잖아. 반평균들의 분산은. 누가 커? 얘가 커, 얘가 커.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아까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게 시그마가 크다 그랬잖아. 크면 이렇게 퍼져 있고 시그마가 작으면 이렇게 몰려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크지. 그러니까 같으려면 어떻게 돼? 얘를 좀 줄여줘야지. 그래서 그걸 수익적으로는 엄밀하게 안 할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니까 n으로 나눈 게 이렇다라고 알려져 있어. 이건 각 반평균의 분산이 전체 분산을 n으로 나눈 거랑 똑같다.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써먹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S는 뭐냐? S는 그 특정 반의 표준 편차잖아. 그지? 그래서 특정 반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를 n이 아니라 n 빼기 1분의 1로 나눌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 이해돼? xi 빼기 x바에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뭐야? 여기 n이다 그냥. 그게 바로 분산이잖아. 여기가 n이 아니라 n 빼기 1이다라는 것만 약속으로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 왜 n 빼기 1로 나누느냐? 차이를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함이다. 이걸 뭐 엄밀하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좀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계산해 보면 두 개일 때는 둘의 평균을 계산할 거야. 왜? 내가 크기가 2인 표본이라고 약속을 하면 그건 문제도 지정해 줘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표본 크기를 2로 하겠습니다. 3으로 하겠습니다. 뭐 4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줘야 된다. 알겠죠? 그럼 한번 이제 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1번을 볼게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낸 게 오른쪽에 있대. 그래서 이건 모집단의 평균이야. 모집단의 확률 분포야. 3, 4, x가 x의 2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 10분의 1, 5까지 있네. 5, 그러면 4분의 1 했더니 토탈 확률의 모든 확률은 1이다. 이랬어. 근데 크기가 4래. 크기가 4래.
크기가 4야. 그러니까 x 바는 뭐야? 4개의 평균이지? 4개의 평균이잖아. 4개의 평균. 이해돼요? 4개의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이니까. 만약에 샘플을 4개일 거였으면 걔네 평균. 반이 10명이었다? 그거의 4명의 평균. 근데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어. 1 초과 얘가 5. 그러면 이건 평균이니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 평균은 정수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만약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를 4로 나눠봐. 그럼 소수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px바가 4다라고 하면 안 돼야지. 그 사이에 되게 많아. 1인 경우가 제일 낫지. 미니멈이 1이잖아. 미니멈이 x바가 1인 거잖아. 그건 뭐야? 1 나오고 1, 1, 1, 1일 때잖아. 4개를 꺼냈는데 4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랜덤하게 뽑았으니까 1 나오고 1 나오고 다시 넣고 복원했으니까 이런 게가 미니멈이지. 제일 클 때가 언제야? 5지. 왜? 그건 5, 5, 5, 5 나오면 되냐. 그럼 이거 빼놓고 나머지가 얘잖아. 나머지가 이 경우잖아. 그러니까 1에서 이 두 가지를 빼는 게 낫지. 이걸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 정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게 아니라 1에서 얘가 1일 때랑 얘가 5일 때를 뺄 거다. 이해가 돼요? 그럼 1에서 x바가 1이려면 다 1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4번 중에 4번 다 2분의 1이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4번 중에 4번 다 4분의 1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죠. 요게 요거, 요게 요거다. 그 사이 건 되게 많아. 전체 경우가 몇 가지야? 전체 경우가 몇 가지야 그럼? 전체 경우가 몇 가지야? 5의 4승. 5의 4승이야. 첫 번째 1, 2, 3, 4, 5 중에 하나 나오지. 두 번째도 1, 2, 3, 4, 5 중에 하나 나오지. 세 번째도 1, 2, 3, 4, 5 중에 왜? 복원 추출이니까. 그러니까 5의 4승분에 이 두 개 뺐잖아. 케이스가 두 개잖아. 5의 4승 얼마야? 625야. 이걸 만약에 이렇게 세면 623가지를 세야 돼. 졸라 개빡세지. 그래서 이렇게 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표본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방금 여기 적었잖아. 요거 기억하고. 그럼 별표 치세요. 외워야 돼.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기도 했지만 반평균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똑같구나. 반평균의 분산은 전체 분산보다 많이 작구나. 왜? 평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 다음 반평균의 분산은 루트를 씌운 거니까 양변의 루트 n분의 시그마구나. 그냥 공식 외워서 적용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게 모집단의 분포지? 그럼 내가 x바에 대한 분포를 만약에 적으려고 하면 미쳐버린다니까? 왜? 여기가 제일 작은 건 1이지만 제일 큰 건 5지만 이 사이에는 토탈 몇 개라고? 625가지가 있다니까? 이걸 언제 다 적어? 그걸 언제 해서 평균을 구하냐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얘의 평균을 구하려면 얘를 그냥 구하면 된다. 모집단에서 구한 다음에 적용을 시킬 거라. 표본 집단에서 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표본 집단에서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모집단에서 구한 다음에 그냥 공식에다 때려 넣을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를 보면 줄 쳐보자. 여기 중간에 임의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이라고 하면 2라고 하면 n은 2라고 해서
분산을 구할 때는 2로 나눌 거고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루트 2로 나눌 거고 평균은 그냥 모집단의 평균을 그대로 쓸 거다 이거야. 그렇지? 따로따로 각각 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바로 봅시다. 이제 2번 공식 외워서 그냥 적용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2번 그러니까 통계에서 틀린 사람 거의 없어. 특히 추정에서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그냥 공식 대입해서 이 과정을 엄밀하게 물어보지 않거든. 이건 모집단이지 바가 없잖아. 바가 없으니까 얘는 모집단이지. 바가 없으면 모집단. 바가 있어야 표본 집단. 바가 있어야 표본 집단. 그 차이로 보면 되죠. A, B, 4분의 1, 8분의 1. 더 토탈 1이래.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다부터 하라고. A, 문제에서 아무 멘트가 없어도 이거부터 해야 돼. 마치 지수로 나오면 비조건, 진수조건 따지듯이 얘부터 무조건 가라고. 얘가 1순위야. 이거 문제에서 하라고 얘기 안 한다고. 내가 딱 보면 바로 해야 돼. 그 다음에 평균이 2분의 3이래. 평균은 얘 곱하기 얘, 0 곱하기 A, 1 곱하기 B, 2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8분의 1. 그럼 이거 가지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A, B를 구할 수 있겠지?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건 어렵지 않잖아. 왜? 여기서 바로 B값이 나. 이거 0이니까 B값이 바로 나오잖아. 2분의 1,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A가 B가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B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지. 8분의 1, 8분의 2, 8분의 4야. 얘 8분의 1이겠지? 얘는 8분의 1, 얘는 8분의 4. 이해돼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분산을 구하래. 그냥 분산이 아니라 얘네. 얘는 뭐 하라고? 이걸 못 구하고 원래 걸로 구하는 거야. 이게 n이 2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분산을 구해서 2로만 나누면 돼. 공식에만 대입하면 된다. 이해돼? 여기서 분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아직. 1 한 다음에 재평평제 할 거니까 이거 먼저 해놓고 1제곱 곱하기 8분의 4 2제곱 곱하기 4분의 1 4제곱 곱하기 8분의 1에서 평균은 아까 2분의 3을 했으니까 2분의 3의 제곱. 이게 답이다. 2분의 1만 우리가 해주면 된다. 근데 저거 왜 2분의 1이에요? 아 미안해 10분의 1이다 미안해. 10분의 1 크기가 10이라 했으니까 미안. 이가 아니라 10이지. 10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크기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래. 표본 평균. 그러니까 원래 집단의 분포가 모집단이 아까 m, 시그마 제곱이라며.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아까 이거의 평균은 그대로 똑같다며.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가지. 그 다음에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지. n으로 나누라 했으니까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 요것만 바꿔주면 된다. 아 얘는 이것만 바꿔주면 된다. 그것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x바에 대한 멘트가 나오면 저 루트 n분의 시그마로만 표준 편차를 바꿔주면 된다. 그럼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정규 분포가 모집단이 12,6의 제곱을 따른대. 근데 거기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채취한대. 그걸 x바라고 하면 얘는 평균은 똑같고 얘는 9분의 36이잖아.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4니까 얘는 2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랬을 때 x 바가 15 이상인 거 하려면 아까 표준화를 하라 그랬지. z 15 빼기 12는 2. 그래서 찾으면 된다. 요거는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이제 3번. 어느 지역의 가구당 하루 전기 사용량은 평균 28, 필면차가 6인 정균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래서 그게 모집단인지 어느 지역의 가구 다 합친 거니까 그게 28,6의 제곱을 따른다고 한대. 근데 이 중에서 임의 추출한 9가구니까 표본이 크기가 9인 이 표본을 샘플을 가져왔잖아. 그지? 가져왔지. 표본의 크기가 9인 9가구만 조사를 해서 이제 얘네가 분포가 어떻게 따르느냐. 그럼 얘는 평균은 그대로 따라간다 그랬고 9분의 36이니까 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부로 나눈 거니까. 그때 x 바가 25 이상.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줄에 줄을 쳐봐요. 딱 뭘 쓰라고 줬다니까 두 번째 줄을 쳐봐. 표본 평균이 여기 멘트를 주잖아. 아 내가 원래 거를 모집단을 쓰는지 표본 평균에 대한 걸 구하는지에 대해서 멘트를 정확하게 준다니까 헷갈리게 주지 않아. 그 멘트만 보고 아 x 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멘트를 애매하게 주지 않는다. 그럼 이제 하면 되지. z 25 빼기 28 하면 되지. 그러면 z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0이라 그랬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아 내가 요놈 구한 다음에 2분의 1 더하면 되겠네. 그럼 0부터 1.5까지는 얼마야? 이게 0.433이라고 책에 나와 있네. 그다가 0.5 더하면 0.933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게 뭐 엄청나게 어렵진 않죠. 마지막 내용이 모평균의 추정이야. 이게 추정하는 거야. 추정. 이게 때려 맞추는데 때려 맞추는 게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너희 좀 한참 후배들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평균도 추정하고 모비율도 추정하고 그런데 너희는 모평균만 추정하면 돼. 모집단의 평균만 때려 맞추는 거야. 원래 집단의 평균이 어떨까를 때려 맞춘다 이거야. 그럼 그게 뭐냐면 읽어볼게.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어떤 성질을 확률적으로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아까 말했잖아. 일부 가지고 전체를 때려 맞추는 걸 추정한다. 그랬을 때 정규분포 n 모집단은 m, 시그마 제곱을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대. 근데 평균의 값이 x 바일 때 그거는 추측하는 게 아니지. 내가 샘플을 뽑았으니까 이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x 바를 가지고 m을 추정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일반의 발 크기를 잰 다음에 걔의 평균을 가지고 학교 전체의 발 크기 평균을 추측하겠다 이거야. 당연히 오차가 있지. 오차가 있으니까 구간을 설정하겠다고. 아 그냥 우리 반 계산했더니 269.7 나왔어. 그걸 가지고 학교 평균이 272.5입니다. 그러면 믿겠어? 안 믿겠지. 그래서 신뢰 구간, 믿게 하려고 구간을 잡겠다는 거야. 좀 넓게 잡으면 더 많이 믿겠지.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많이 믿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걸 계산했는데 10명 딱 계산했더니 269.7이야. 근데 내가 그러면 얘가 272.3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지. 신뢰도가 빵이지 그럼. 빵이잖아. 이걸 어떻게 믿어? 학교가 만약에 이거 10명 조사했는데 얘는 전체는 400명이야. 신뢰도가 거의 빵인 거나 마찬가지지. 안 믿지 아무것도. 근데 내가 얘가 267.4 281.1 이랬어. 그럼 어느 정도 믿겠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을 거 아니야. 뭐 신뢰도가 좀 있겠지. 뭐 예를 들면 그게 80%라고 가정해봐. 근데 내가 더 넓게 잡았어. 200에서 300이야. 이 안에 있겠다. 그러면 신뢰도가 어떻게 했어? 100%겠지. 근데 100%긴 하지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지. 야 이렇게 누가 얘기 못하냐?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게 좋은 건 아니야.
아 이렇게 누가 얘기 못하냐? 왜냐면 찍어서 맞춰야 되잖아. 쪽집게처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널 딱 보더니 야 이거 딱 보더니 너 앞으로 10년간 감기 걸리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 못하냐고. 신뢰도는 100%지만 굳이 비싼 돈 주고 점을 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추정인 거야. 리스크를 감소하겠다고. 틀릴 수 있지만 아, 너 내일 집 밖에 나가지만 다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런가? 뭐 약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10년 안에 감기 걸릴 거야 이런 얘기잖아.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너무 넓게 잡는 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물어볼 수 있지. 아,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라고 기니디로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맞는 얘기지. 구간이 넓어질수록 신뢰도는 높아지지. 구간이 짧아질수록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실제 다 조사했을 때 이 구간 안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다시 이게 뭐야? 20%의 확률로 실제 평균은 이 범위 바깥에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80%의 확률로 이 안에 있지만 20%의 확률로 이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식구로 만들 거냐 이거야. 그러면 그 중에 신뢰도가 막 내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많이 내는 숫자가 1.96, 2.58이야. 95%의 신뢰 구간에선 1.96, 2.5, 그 다음에 99%일 때는 2.58인데 왜 그렇게 설정이 됐느냐 하면 수학자들이 구해놓은 표준 정균표를 봤더니 0부터 Z가 1.96을 했더니 0, 1.96, 마이너스 1.96을 했더니 얘가 0.475인 거야. 수학자 계산한 게. 접근을 했더니 그러면 이게 0.475겠지? 이해가 돼? 표현은 무조건 0부터가 나왔다며. 이해만 해. 이거를 뭐 유도하라거나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내니까. 그럼 이 말은 이 말과 똑같은 거지. 마이너스 1.96에서 1.96이 0.95. 그럼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라고. 0.95라고. 475 2배 하면 이거거든. 2.58 하면 99%고. 그건 이제 팩트니까. 근데 이게 아까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잖아. 얘가 얘잖아. 이거 적을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얘가 1.96에서 마이너스 1.961 확률이 0.95잖아.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표를 보는 방식이지만 주인공은 누구야? 내가 때려 맞추는 건 누구라고? 아, 일부를 가지고 뭘 때려 맞춘다고? 일부 가지고 누굴 때려 맞춘다고? 얘를 때려 맞춘다 그랬잖아. 모평균을 때려 맞출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얘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얘 말고 나머지는 다 나가 이거야.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요거 넘기고 얘도 넘기고 얘만 남겨놨더니 이거 넘겼잖아. 그 다음에 이거 넘기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1 확률과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이 동일한 부등식이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 넘겨보고 나누면 1.96 나누면 이거랑 똑같잖아. 아니 1.96이래. 이걸로 나누면 다 넘기고 나누면 이거랑 똑같지. 그게 0.95인 거랑 똑같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이 이 말과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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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뭐야? 아, 실제로 모평균이잖아. 모평균 M이 이건 실제로 샘플을 조사한 거지. 이건 참값이 아니잖아. 추측하는 거고. 이건 실제로 내가 조사한 거잖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조사한 거지. 얘가 이게 뭐야? 이게 믿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야. 언제? 신뢰도를 95%로 했을 때. 신뢰 구간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95%일 때. 99%일 때는 2.58. 이 숫자를 외울 필요 없어. 문제에서 줘야 돼.
시험 문제에서 2라고 줄 수도 있어. 95%를 2라고 줄 수도 있어. 2.58로 아니라 3으로 줄 수 있어. 문제에서 주는 대로 해야 돼. 이 숫자를 외울 필요 없어. 그렇지? 이건 문제에서 주는 거니까. 실내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추정해라 라고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추측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돼?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겠어? 여기서 요걸 빼면 되지. 실내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돼. 추정해라 그래도 이렇게 구하면 되지. 같은 말이야.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는 2에서 4면 길이는 2잖아. 5에서 8이면 길이는 3이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돼. 이 숫자는 계속 바뀐다 그랬지? 이거 그냥 K라고 할게. 그래서 길이는 2배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K. 여기서 이거 빼. 그렇겠지. 그래서 그걸 쭉 길게 설명을 해놓은 거야. 이게 중간에 쭉 길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 1번은 지금 한 거니까 2번 바로 위에만 보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11시 반까지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고 있죠. 다행이죠. 우린 설명하고 있으니까. 2번 보험평균 X반은 그 뭐라서 11시 어쩌면 11시부터 와서 한다. 불안쟁이 뭐 수요일 그랬잖아. 아 제가 일찍 와서 뭐 카톡으로 나한테 질문해가지고 열공하겠습니다 해놓고 그짓말. 표본평균 X반은 확률 변수이므로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서 표본평균 X바의 값 X가 달라지지. 왜냐하면 내가 일반 키 큰 애들이면 내가 발 크기가 280이 될 수 있잖아. 일반을 평균을 했더니. 그지? 그럼 거기서부터 범위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3반을 했더니 걔는 발이 작아. 267.5부터 이렇게 생길 수 있지. 그래서 거기 있는 그림이 이런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그 막 샘플을 따졌을 때 실제 전체 10반이면 10반의 평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때려 맞춰야 되는 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들어갈 확률이 이러면 95%인 거고 그런 구간이 길게 잡히니까 더 넓게 잡으면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좁게 잡으면 당연히 맞출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돼요? 밑에 예시 한번 볼게요. 정규분포 M,12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X가 모집단이라 했으니까 여기 바가 안 붙는 거겠지? M,12 제곱 이거 모집단이지 바가 없잖아. 그래서 크기가 36이래. n이 36인 걸 꺼냈어. 그러면 X바는 이건 그대로 가고 36분의 12 제곱이니까 얘는 M, 6분의 10이니까 2의 제곱 이해돼? 6의 제곱분의 1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X바가 70이래. 그 36개의 평균이 70이라는 거야. 36개의 평균이. 그치? 그때 모평균을 추정해봐라. 공식에 때리면 돼. 공식에 때리면 돼. X바는 얼마? 70. 플러스 그 다음에 95%를 했으니까 1.9.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게 그냥 2지. 70 빼기 1.96 곱하기 2. 저 숫자가 좀 지저분해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깔끔하게 이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어. 지저분하게도 돼. 소수점이 있는 걸로 돼. 근데 이걸 루트를 뭐 근사화시키는 것까지는 안 낸다고. 요건 이제 깔끔하게 약분이 되는 형태로 낸다. 예제 4번. 마지막 예제죠.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백신의 유효 기간은 평균이 M, 표준 표차가 10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니까 이게 모집단이지? M 10의 제곱인 걸 따른대.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백신 중에서 N개를 임의 추출한대. 그래서 X바를 N은 N이고 그 다음에 X바를 이용해서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대. 그랬더니 얘가 244.9, 235.1이래. 근데 95%에 대한 게 0.95로 계산한다 이게 써있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공식에 넣는 거야. X바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얘다. 이해돼요? 연립할 때 뭐부터 계산하는 게 좋겠어? 얘랑 얘를 더하는 게 더 쉬워. 더하는 것부터 해서 이 x바를 구하는 게 쉽다고. 더해보면 235.1 더하기 244.9 대부분 딱 떨어지게 이렇게 낸다고. 그럼 2배의 x바잖아. 이해가 돼? 그럼 딱 떨어지게 되지. 235.1에다가 244.9 하면 480이야. 그래서 x바가 240이야. 240이야. 그럼 이게 4.9겠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2 4.9야. 대부분 이게 약분이 되게끔 낸다고. 이거까지 계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19.6. 그럼 이거 하면 이게 4거든. 그래서 n이 얼마야? 16이야. 줄을 더하면 256이다. 근데 계산이 지저분하게 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공식에만 때려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끝납니다.